안녕하세요. 경매멘토TV 최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조금 휴식기를 가지면서 괜찮은 다가구 매물 등 좀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매물들을 여러 군데 좀 찾아놨거든요. 좀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봤던 매물 중에 최근에 경매에 나온 다가구 다중주택 매물이 있는데요. 요 매물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낙찰을 받아볼까 하는 좀 솔깃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요건 바로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해서 오늘 바로 이렇게 임장을 나왔습니다. 제가 요 해당 건물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안에 내부도 확인시켜드리고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경매번호 2023 타경 116 328번이고요. 일단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재지 같은 경우는 관악구 봉천동 660-43이에요. 위치가 신림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또 조금 나가서 보면은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라던가 여의도라던가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좀 용이할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 편의시설들도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바로 나가서 이용하시기에도 좀 편의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 같은 경우는 39.93평, 약 40평이 조금 안 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 건물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102평 정도에 해당합니다. 토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최초 감정가가 한 18억 3천 정도에 나왔어요. 보통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봉천도에 있는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애초에 최초 감정가가 18억 3천만 원에 나왔기 때문에 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2020년도에 지어진 신축 건물인데 토지 감정가가 12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애초에 감정가가 18억 3천만 원이니까 거기서 지금 두 번 유찰됐어요. 64%인 11억 7천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게 건물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8억 3천만 원에 요 건물이 이제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지금 두 번 유찰이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낙찰을 받으셨던 분이 있어요. 무려 92%에 이제 17억의 낙찰을 받으셨는데 요분이 미납을 하셨어요. 네. 보통 이렇게 미납한 건물 같은 경우는 물건에 좀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미납한 물건이라고 다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따져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건에 하자가 있기보다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으셔서 좀 미납을 하셨던지, 아니면 좀 대출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나와서 좀 미납을 하셨는지 당사자만 아시겠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미납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실 때 필요한 최소 보증금이 최근 매각 가격의 보통은 10%인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20%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64% 금액에 20%만 준비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억 3,400만 원은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지가가 이제 봉천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12억이고요. 지금 최저 매각가는 11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토지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물값은 거의 공짜로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좀 훌륭한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건축물 대장 옆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위반사항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으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밑에 내용 보시면 지하 1층부터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건물인데요. 1층은 이제 사무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1층과 2층, 3층, 4층은 다 다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널널하진 않은데, 이 뒤에 보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또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아요. 두세 대 정도는 충분히 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하게 위치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제가 같이 한번 또 봐드리면은, 소유주분은 이제 강기성님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요분이 이제 강구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대출 받으신 거를 지금 넘어간 상태예요. 그게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는 요게 이제 선순위 근저당으로 잡혀 있고, 뒤에 있는 세입자분들은 모두 다 후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요 건물을 이제 낙찰을 받으시면 모두 이제 명도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세팅이 가능하시는 거, 또 대출도 문제없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대출도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는 약간 좀 안타깝지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건물 정문에 와 있는데요. 들어오는 입구 바로 옆에 보시면 우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편물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우편물을 챙기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요. 총 19가구의 우편함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 보시면 조금 신축 건물이긴 한데 약간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 낙찰 받으시면 조금 더 깨끗하게 외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에 민감하시잖아요. 치안이나 보안도 좀 잘 관리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 건물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약간 모퉁이에 위치돼 있어요. 모퉁이에 위치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햇빛을 바라볼 수 있는 방들의 개수도 굉장히 더 많을 것 같고요. 밑에 여기가 지금 지하층이거든요. 지하층인데 사실은 1층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을 지하층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새도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중주택이라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할 수 있는데 일단 2대는 주차가 가능하고, 사실 조금만 배치를 바꾸면 아마 3대도 주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 문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지하층으로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거든요. 앞쪽에 있었던 정문과는 별도로 또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후문도 따로 있어서 조금 더 구조도 굉장히 특이하고, 요즘 다가구를 사실 호스텔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하던데 사실 여기는 호텔, 모텔 같은 약간 그런 구조네요. 사실 뭐 호스텔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도로폭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따져보긴 하겠지만 일단 구조 자체는 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게 나와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아까 CCTV가 있었는데 지금 정상 작동 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변에서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깔끔하게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는 전부 다 지금 버려지고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만 옆쪽에 조금 지저분한데 이런 거는 만약 낙찰 받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LG 인버터로 통일한 것 같죠? 지금 102도, 103호 이렇게 나와 있고, 안쪽에도 실외기가 조금 더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참고사항 같은 경우는 좀 잘 적혀져 있네요. 네네. 꾸준하게 잘은 아니지만 계속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여기 도시가스 함이 있어요. 도시가스 함이 있는데 열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열어보면은 문 열게 지금 좀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단전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호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실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도 하나 있네요. 총 19가구 중에 2가구만 지금 단전되어 있고요. 나머지 가구는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청소업체에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문은 잠겨 있네요. 지하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창문이 있기 때문에 채광하고 환풍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되어져요. 지하라고 해서 새를 오히려 덜 받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조금만 나가면 대로변이긴 한데 여기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조용하고 평온하고 살기도 쾌적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건물
2020년도 된 건물이라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이 지하층이 1층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마치 좀 연립주택 보는 것처럼 굉장히 커 보이네요, 건물이. 우편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리하면 조금 더 깔끔한 건물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저희 여기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건물 인상이 되게 좋은데요? 요즘 등인데 좀 굉장히 세련되게 이쁜 등을 설치해 놨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또 굉장히 세련되게 이쁜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1층이거든요. 근데 1층은 호수로는 이제 201호부터 204호까지 해서 총 4개의 호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101호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저랑 같이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실게요. 계단이나 타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해서 지하 1층도 세 받으시는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여기 103호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 101호, 102호.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이제 바로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바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지하에 계시는 분도 굳이 계단으로 안 나가셔도 되겠네요. 바로 이렇게 나가시면 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계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건물이 굉장히 이뻐요. 깔끔합니다. 자, 1층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지하 1층은 3개 호실이었으면 여기는 지금 4개의 호실이에요. 201호부터 204호까지 되어 있고요. 도면하고 일치합니다. 지하 1층에 3가구, 1층에 4가구 있고요. 2층, 3층, 4층도 아마 다 4가구씩 있어서 총 19가구일 거예요. 2층 올라왔는데 304호까지 있죠? 총 4가구 있고요. 혹시 새 건물이어서 샤시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군데군데 이런 바퀴벌레 퇴치용 F킬러도 설치해놨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네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빠져있는 것 같아요. 자, 3층도 404호까지 총 4가구 있고요. 위로 또 올라가 보실게요. 해가 굉장히 짱짱하게 잘 들어와요. 앞에 높은 건물이 없고 또 양측으로 뚫려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채광은 굉장히 좋습니다. 4층도 504호까지 있어요. 그리고 옥탑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옥탑 같은 경우는 따로 호실은 없고 이제 4층 쪽에 있던 호수 하나가 위에 복층이 옥탑 쪽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널찍하게 쓸 수 있는데 해당 호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높은 금액으로 새로 줄 수 있겠죠. 여기 또 이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또 의견을 모아서 좀 공동 대응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보증금을 못 받으시는 게 큰 타격이기 때문에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소유자분이 한 5개를 갖고 계신다고 하네요. P세대 한 80세대, 한 80억, 엄청 스케일이 큽니다. 아이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간단한 빨랫대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는 차공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해당 건물 잘 보셨나요? 네, 저랑 같이 지하 1층부터 4층 그리고 옥탑까지 올라가서 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물에 대해서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면과 동일하게 지하 1층에는 3가구, 1층에는 4가구, 2층부터 4층까지도 모두 4가구에서 총 19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또 옥탑 부분은 4층에 있는 호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또 다락방으로 복층호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무려 19개의 호실에 대해서 또 세를 맞출 수 있는 수익화시키기 굉장한
좋은 매물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실게요. 일단 해당 요 건물 주변에 제가 월세 나와 있는 거를 봤는데 지금 한 층에 보통 한 4가구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면적이 한 층당 한 56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밑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61제곱미터, 1층은 72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다 3가구, 4가구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방당 전용 면적을 한 17제곱미터 정도로 잡아야지 평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큰 사이즈는 아니고 전용 면적 평수로 따졌을 때는 한 4, 5평 정도가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2020년도 신축 건물이기도 하고 요 정도 이제 사이즈의 방이 받는 월세를 제가 주변에서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금액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조금 안에 컨디션도 좋고 깔끔했을 때 월세를 좀 더 받을 수 있어서 뭐 3천에 55, 뭐 1,000에 50, 뭐 다양하게 이제 매물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낙찰가를 산정을 했을 때 한 2,000 보증금 2,00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가구를 1000에 50으로 제가 세팅을 한다고 해보았을 때요. 이제 보증금은 19가구 1000을 받았을 때 1억 9천만 원 정도 회수가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50 기준으로 했을 때 19가구면 이제 95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950만 원 받은 거에서 대출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 대출 받은 금액이랑 이런 것들을 공제하면 순이익으로 남는 건데 지금 해당 매물 같은 경우를 최저가는 11억 7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92%에도 한번 낙찰이 됐었죠. 17억 정도에도 낙찰이 됐었고 지금 최저가로 나온 거는 주변의 금매로 13억 정도로 나온 매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게 팔면 한 13억 정도에도 팔 수 있다는 매물인 건데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 그리고 좀 저희한테 메리트 있는 금액을 감안했을 때 한 14억 1천만 원 정도 낙찰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상 뭐 분명히 또 써서 낙찰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좀 저희한테 메리트도 있고 좀 현실적으로 괜찮은 금액 한 14억 1천만 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면 한 77% 정도 되거든요. 낙찰가에. 그 정도 금액으로 요즘 조금 낙찰가율이 떨어져서 다가구 매물을 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한 저는 14억 1천만 원 정도의 이제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감정가의 60%, 그다음 낙찰가의 한 80% 선 안에서 더 작은 금액으로 보통 대출이 나와요. 근데 그 금액을 했을 때 감정가의 한 60%는 한 11억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낙찰받는 금액을 14억 1천만 원 정도로 했을 때 그 낙찰가의 80%가 또 한 그 정도 나옵니다. 한 11억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감안하면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원금은 3억 6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일단 취득세도 5천만 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취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은 한 3억 6,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19가구 보증금 1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1억 9천만 원 회수가 되죠. 그럼 실제로 저희가 투입돼야 되는 자금은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월세가 한 19가구를 5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950만 원인데 이것저것 비용 공제해야 한 900만 원 정도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또 대출을 받으면은 신탁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저희가 또 원리금이 나가겠죠. 그 이자 나가는 비용도 한 5, 6%로 계산을 하면은 한 5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 뺐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했을 때 한 350에서 한 400 정도 남길 수 있다고 보고요. 수익률이 괜찮지 않나요? 한 보증금이 실제로 묶이는 금액은 한 2억 정도인데 거기서 저희가 달달이 한 400만 원 정도의 한 300에서 400만 원 보수로 되어 300 정도로 했을 때 그 정도 수익률을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뭐 한 수익률 한 18%에서 한 20%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신림역도 가깝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강남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수요가 줄지도 않고 꾸준할 걸로 판단이 돼요. 앞으로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도 돼요. 더 이제 서울 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거주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다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현금 흐름, 월세 흐름을 받는 게 유리한 매물인데
또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를 하시다 보면은 또 개발 호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는데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주변에 개발하는 곳들도 많고 또 오래된 건물도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건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개발하게 된다면 우량한 시세 차익도 같이 볼 수 있는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요 봉천동 매물 저도 한번 낙찰을 들어볼까 싶은데요. 좀 탐나는 매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임장을 왔고요. 만약에 요 매물을 좀 낙찰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입찰 들어갈 수 있는 날이 2월 26일이에요. 앞으로 한 1, 2 정도 텀이 남았으니까 만약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여러 가지 매물 제가 찾고 있으니까요. 또 좋은 매물과 함께 꾸준하게 소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멘토TV 최소장이었습니다.